여러분, 요즘 부동산 지표 중에 하나가 집값이 하락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라고 해야 되나요?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에게는 우려죠. 근데 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 3월 1일에 96.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표는요. 매수 우위 지수는요. 지표는 100에서 200까지가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범위예요. 100이 됐을 때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드는 거죠. 집값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매수 우위 지수니까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공급이 늘어난다. 시장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100도 아니고 96.2입니다. 96.2. 지난주만 하더라도 101.0%였고 0포인트였거든요. 4.8포인트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매도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도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11월 16일부터 보면 그때는 11월 16일에는 94.5였잖아요. 이게 올라가다가 실제로는요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12월입니다. 12월에는 114.6까지 올라갔거든요. 6. 이게 이제 96.2까지 떨어진 거예요. 96.2까지. 게다가 이게 KB 부동산 자료잖아요. 정부 자료가 아니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더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더 가깝게 있다. 1월 둘째 주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12월이 아니고 1월이네요. 1월 둘째 주가 114.6이었는데 지금 3월 첫째 주가 96.2라는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흐를 것인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부동산 광장에 따르면요. 2월 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2275건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요. 7524건이고요. 올 1월에는 5733건입니다. 그런데 2월에는 아직 신고하는 사람도 많겠죠. 3월 말까지 신고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줄어드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275건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2월에는요. 8301건이었거든요. 8301건. 그런데 이번에는 2275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매도자 우위 시장에 대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렇지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지난 2020년 11월 16일만 하더라도 94.5였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냐는 거예요.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안 떨어졌다. 3월 1일 날 96.2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본격적으로 이사철 수요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정책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교통 호재가 좋은 곳도 있잖아요. GTX 수도권 광역망 공급 급행철도죠. GTX가 나아지는 곳, 이 지역들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게다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3기 신도시 이거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6개 지구잖아요. 광명시형 합쳐서 말입니다. 6개 사업지구에서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공무원들, LH 직원들이 투자했다는 거, 아니면 국토부 직원들이 투자했다는 거, 국토부 산하 직원들이 투자했다는 거, 이런 게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땅 투기가 거기서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본보기로 이게 신도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어디를 취소할지, 다 취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부도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공급은 밀어붙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라도 한 곳이라도 타격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형 같은 경우는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공급에 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면 결국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격은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공공주도개발 제대로 될까요? 저는 공공주도개발 이거 제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신도시에도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생겼는데 서울 안에 공공주도개발을 하겠다면 LH 직원들을 지주들, 건물주들이 믿겠습니까? 내 땅 가져가서 사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결국은 공급 대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집값이 떨어졌다, 이사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아직까지는 멀었다.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분명한 것은 세금 요소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6월에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락의 요소죠. 하락의 요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표가 꺾이는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다. 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